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스피치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세월을 살아냈지만 대중 앞에 서면 떨려서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런 증상도 습관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며 부끄러운 일이고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지금이라도 반복 시도하며 떨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어디서 설문조사했어요? 가장 두려운 게 2위가 죽는 거래요. 1위가 뭘까요? 네, 대중 앞에 서는 게 1위입니다. 그러니까 대중 앞에 서서 떨리는 거는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일단 없어요. 뭐 이런 좀 특이한 애가 있긴 하지만 그 특이한 거예요. 일반인들은 앞에 서면 떨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일단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만 아니야, 대부분 앞에 서면 떨려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어떤 것 같아요? 떨려. 지금 옆에서 저는 입술이 파르르 떨려요. 과장한다 또. 파르르까지는 아니지. 살짝 부르르. 살살 떨려요. 저는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웅변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저 때는 웅변대회가 있었어. 원고지 하고. 근데 정말 제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의 권유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아무튼 웅변대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앞에 서면 너무 잘 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떨려요. 내가 떤 것 때문에 더 떨리는 거야. 그래서 웅변하면 이연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기억나는 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저기서 아줌마가 막 웃는 거예요.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다행이다.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왜 이걸 시키면서 혼자 웃으시지? 형이 빨리 말해줘서 다행히 욕할 뻔했어. 그러니까 엄마, 우리 엄마. 막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원고지 다 외웠는데 앞에 쓰니까 하얗게 된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앞에 서면 잘 떨고 일단 배가 아프고 막 여기가 옆구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저번 빡도 강연 때 미닝 강연 제가 했거든요. 원래 이제 일정이 있어. 원래 하다가 저 갑자기 형, 저 일정이 있으니까 형이 아직 오전에 미닝 강연 하세요. 그 말 듣자마자 이 옆구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진짜. 진짜로. 근데 이제 저는 대신 지금은 많이 이렇게 안 떨려요. 지금은 안 떨린 이유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맞아요. 그냥 사람은 놀랍게 상황에 적응을 하거든요. 앞에 많이 쓰면 조금 적응을 해요. 적응을 합니다. 특히 제가 그걸 강하게 느꼈을 때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간혹하면 좀 덜 느끼는데 제가 이 친구의 권유로 아직도 기억나네. 이 친구가 제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 처음 냈을 때 그때 이제 알게 됐거든요. 저한테 형 뭐 고용성이 간다 같은 거 해.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때 아니 무료 강연 계속 하는 거야 형.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무료 강연을 20회를 연속을 한 적이 있어요. 고용성이 갔어요. 그래서. 고용성이 간다 해가지고 했는데 한 20번 했잖아요. 처음에는 좀 떨렸어요. 한 5번 정도 하니까 이때는 이제 좀 안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한 20번째 했을 때는 전혀 안 떨렸죠.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일단 제가 반복을 이 상황을 적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적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적응한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연습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툭 치면 나오는 게 그 강의가.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초반에는 제가 준비한 대로만 얘기했어요. 갈수록 애드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많이 하면 이거 극복 가능합니다. 대신 연습을 할 때 저처럼 잘 떠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리허설해요. 똑같이 리허설을 할 때 툭 치면 나올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한번 준비해서 나와서 좋은 결과 이어지면은 자신감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복으로 극복 가능하다는 거.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떨지는 않잖아요. 맞죠? 진짜 이렇게 떨었다니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관대해요. 특히 오프에서 만난 사람들은 관대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실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막 욕하지 않는다고. 그거 잘 지적하셨네. 근데 이게 이렇게 내가 말하는 실수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평소에 안 그러다가도 앞에만 쓰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 청강으로 오신 사람들은 관대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실수에 대해서 되게 오래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각자 다 바빠.
각자 생각할 거 많아요. 근데 뭐 이 강연자가 뭐 와서 무슨 뭐를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실수에 대해서 우리 청강하신 분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라는 이제 마음가짐 갖고 계신다면 제 생각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도 처음에 할 때는 뭐 저는 뭐 떨리고 그런 거는 없었는데 처음에 하면은 누구나 힘듭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면은 저는 떨리진 않고 처음에 제가 돈을 처음 받고 강연을 한 게 성균관대 대학원에 가서 대학원생들 세미나를 해줬던 게 제가 처음으로 돈 받고 강연한 건데 처음 할 때는 이제 호흡이 엄청 빨라집니다. 호흡이 엄청 빨라져요. 그 다음에 그때는 그나마 아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서 이제 두 번째로 정말 모르는 사람 했을 때도 똑같아요. 여전히 호흡이 빨라져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저도 떨리지는 않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막 숨 쉬기도 힘들어요. 막 호흡이 빨라지면.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자꾸 하다 보면은. 그래서 특히 뭐 정말 이 대중연설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냥 손 들고 나가서 해야 돼요. 손 들고 나가서. 왜냐면은 이게 능력이거든요. 능력.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빡독 강연 아침에 미니 강연을 하는 게 그게 다 반응이 좋아요. 유튜브에 가도 조회수가 거의 다 높아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쟤 참 강연 잘한다는데 저는 그 강연 준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제만 딱 전날 정하고 그 다음에 차에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자 하고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쭉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10계명도 10계명만 정해져 있는 거지 안에 에피소드 같은 거는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본 적도 없어요, 사실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면은 뭐 드립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평소에 학습량 싸움이에요. 학습량 싸움. 아까 고 작가님의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꾸 하다 보니까 툭 치고 나오고 자기가 잘 아는 거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학습량 싸움이에요. 학습량 싸움. 평소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얼마나 해놨냐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실제로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저는 언제 연습을 하냐면은 저는 이제 고객사들이 많아요. 제 파트너분들 중에서는 되게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좀 있어요. 인지도가 유명한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으로 되게 높은 지위, 경제적으로 되게 부유한 위치인 사람이 좀 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가서 헛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혼자 시간이 아까우니까 판교 같은 데 다닐 때는 제가 판교에 사는 이유가 제가 테크노밸리 다닐 때 다 걸어 다니거든요. 그럼 한 25분 걸려요. 왔다가 15분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판교 이렇게 탄천을 걸어가면서 이제 카카오에 사옥에 가고 있었는데 혼자 그냥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혼잣말을 하고 계속 가고 있어서 혼잣말 그냥 걸어가는데 혼잣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댓글에다가 박사님 오늘 탄천에서 혼잣말 하면서 가시는 거 봤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갖고 소름이 돋아갖고 다행이다 욕은 안 해갖고 내가 그랬어요 진짜. 근데 평소에 그게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쟤는 타고났어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기질은 남들보다 좋을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랑 일맥상통인 얘기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보통 내가 우리나라 사람은 영어를 5분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 만나서 5분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이 없고 교양이 없으면 대화를 5분 이끌어 나간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착각이 자기가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없고 연습이 안 됐고 자기의 이렇게 어떤 역량적으로 부족함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그냥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그건 되게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잘못 믿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손해입니다. 큰 손해. 정말 큰 손해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또 제가 옛날에 우리 웅이사랑 어디 강연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강연을 갔는데 이제 웅이사가 데려다 줬어요. 아침에 되게 유명한 기업이에요. 딱 진짜 이름만 알면 여러분이 그냥 반은 우리나라 30위 안에 드는 기업인데 거기 딱 갔는데 제가 그 기업 강연 가서 욕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기업 썩었다고. 그래서 좀 조사를 해가요. 기업이 뭐가 썩었는지. 근데 내가 딱 그렇게 했는데 가서 CEO 없나? 네 그랬어요. 근데 CEO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요.
그러니까 조금 솔직히 조금 당황했어요. CEO가 있었던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옹이상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전투력이 막 갑자기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러니까 조금 당황을 했지만 이악 물고 CEO가 있는데 그 회사를 더 대차게 까줬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 CEO가 표정이 막 일그러졌다가 막 그랬다가 일그러졌다가 그랬다가 막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처음 경험한 거죠. CEO 앞에 그 말로만 듣던 대기업 CEO예요, CEO. 엄청 큰 기업의 CEO예요. 연봉도 막 몇십억인 분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했는데 그렇게 한번 겪었죠? 그 다음부터 강릉에 CEO가 꽤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CEO가 아니라 저는 이제 모 기업에서 소위 말하는 재벌이죠. 오너랑 사장단이 이렇게 있는 데서 강연을 해봤어요. 그거는 이제 CEO랑 이렇게 직원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오너가 앉아 있고 계열사 사장들이 뒤를 쭉 앉아 있고 뒤에는 상무 전무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아주 내가 그때 고영성 작가님도 모시고 갔는데 내가 웃으면서 아주 대차게 닦아줬어요, 진짜. 네? 근데 거기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기는 엄청난 우리 고객사이기 때문에 거긴 또 회장님 까면 안 돼요. 회장님은 잘하면서 CEO를 많이 까야 됩니다. 실무자들을. 돌려까기를 그때 진짜 잘했어요, 제가. 그냥 그런 게 하면 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때 역대급으로 준비를 했지 또. 그래서 그러니까 준비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죠? 그럼 막 저는 처음부터 제가 말했잖아요.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처음 강연할 때 호흡이 가빴다니까요. 호흡이 가빠져갖고 숨쉬기가 어려워갖고 막 얼굴이 시뻘개졌었어요. 떨리진 않은데. 그러니까 템포를 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강연이 레벨이 제일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 회장이 있고 이렇게 CEO가 쭉 있는 강연이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 강연에서는 제가 농담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게 쌓인 거예요, 영역이 점점. 저는 말하기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이렇게 된다고 봐요. 처음에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기 돌아가면은 저희가 이제 대교가 좋은 행사가 뭐는 게 여러분이 이렇게 대중 앞에서 몇백 명 앞에서 연설을 하고 그 영상으로 찍혀서 어디 이렇게 송출될 기회가 적어요, 되게. 그냥 무조건 신청해서 해봐야 돼요. 근데 무조건은 안 받아주죠. 우리가 대본 검사하죠. 그러니까 대본이 이제 좋아야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글쓰기를 잘해야겠죠. 글 잘 쓰려면 어떻게 돼? 독서를 해야 되죠. 독서를 잘해야 글을 잘 쓰고 뽑히는 거예요. 아니면 리마커블한 사연을 읽고 그걸 각색을 잘하던가. 결국에는 글쓰기, 그러니까 말하기에 뭐랑 연결된 공부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고 작가님이 말한 거죠. 진짜 이거는 꼭 요거 하고 끝낼 건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만나잖아요. 온라인에는 여러분 쪼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온갖 욕이고 나쁜 말이고 혐오고 다 쏟아냅니다. 근데 면대면이라는 건 여러분 익명성이 아니라 아예 얼굴 맞대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그 병신 발표 되게 못해 이런 거 쓴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간종에서 갑자기 발표하면 흐흐흐 병신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쫓겨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붙들려갖고 없다니까요, 그런 게.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매트릭스 속에 갇혀 살아서 그래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해드렸죠. 매트릭스 속에서 갇혀 살기 때문에 현실과 온라인을 구별을 못한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냥 뻑하면은 온라인에서 하면 악플이 달리고 욕을 하고 친구끼리도 카톡으로 나쁜 말 서슴지 않게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안 하고 손가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 악플 달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발표에도 누가 날 나쁘게 보지 않을까? 그게 더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여러분 생각보다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분위기는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겠지만 60% 이상 어떤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격려해주고 잘해도 응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있으면 무조건 발표를 해야 돼요. 솔직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영상을 찍고 뭐 하고 하면은 우리가 거기서 손해보는 게 되게 커요. 왜?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에 뭐 이 반응을 얻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 대중 발표가 빡독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막 유튜브에서 반응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기회를 통해서 임계점을 경험하고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늘리면 늘렸지 절대 줄이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 빡독 X는 소규모 빡독을 하고 거기서 각자가 책 읽은 걸 다 발표해야 돼요. 점점 우리는 여러분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으로 더 어떻게 보면 빡세게 몰아 넣을 거예요. 왜? 못하니까. 근데 하면은 어때요? 좋으니까. 뭔 말인지 아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발표는 하면 점점 는다.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환경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번에 꼭 말해드리고 싶은 게 아까 고 작가님 정말 잘 말씀하셨는데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은 다르다. 오프라인 때 기회가 있으면 악착같이 발표를 해보자. 아셨죠? 네, 그래서 발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